강 대표님, 이 결혼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돈? 성진아, 제발 오늘만은 내 딸 수연이를 봐서라도. 저는 오늘 딸의 약혼식장에서 제 인생의 파멸을 목격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웃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요. 제 이름은 강민철, 63세입니다. 중견건설회사 대표죠. 대한민국에서 강민철이라는 이름은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흙수저에서 시작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밟고 올라선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오늘 가장 화려한 이 순간에 저를 덮칠 겁니다. 약혼식장은 화려했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죠.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제 딸 강수연이 오늘 약혼을 합니다.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딸이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죠. 아빠, 긴장돼요. 수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저는 딸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오늘 만날 예비 사돈 때문이었습니다. 최정원, 50대 후반의 IT 벤처 사업가라고 했어요. 수연이의 약혼자 부모님이었죠. 저는 일주일 전 최정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최정원이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너무 많이 아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습니다. 최정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아, 네. 저도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최정원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얼음장 같았죠. 대표님 성공 스토리는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과찬이십니다. 특히 20년 전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단어였어요. 20년 전이요? 네. 유성 건축 말입니다. 최정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고 있었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성 건축. 20년 전 제가 무너뜨린 회사였어요. 그리고 배신한 동업자의 회사였죠. 아, 그때 일은 괜찮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최정원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위협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20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죠. 제가 저질렀던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긴장돼서 그래.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죠. 꽃들이 가득했고 샴페인 타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함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강 대표님, 최정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최정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대표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최정원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대표님, 최정원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행복은 정직함 위에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별 뜻 없습니다. 최정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죠. 진정해, 강민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선택했던 그 순간이요. 양심을 팔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식장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약혼식이 곧 시작될 거였죠. 저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긴장돼서 그래.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강수연 양과 최민준 씨의 약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죠. 딸과 예비 사위가 입장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약혼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라는 걸요. 이제 양가 대표님들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는 일어나 단상으로 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십니까? 신부 아버지 강민철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연아,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목이 메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최정원의 차례였습니다. 최정원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최정원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최정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됐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최정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강민철 대표님, 최정원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전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최정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성건축이라는 회사에서요.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 강민철 대표님은 제 동업자였습니다. 최정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저를 배신했죠. 딸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드리려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 인부였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죠. 우리 집은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민철아, 미안하다. 학원은 못 보내줘.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을 말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습니다. 건축학과였죠. 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아버지를 보며 자랐으니까요. 민철아,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아빠는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너는 꼭 성공해라.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성공해야 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유성진을 만났어요. 같은 회사 동료였죠.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민철아, 우리 독립하는 거 어때? 유성진이 어느 날 제안했어요. 독립이요? 응. 회사 차려서 같이 하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형, 저는 자금이. 괜찮아. 내가 있어. 유성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한테 기술도 있고 자금도 좀 있어. 정말요? 응. 우리 함께 성공하자. 유성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유성 건축이 설립됐습니다. 유성진의 유, 저의 성, 2사람의 이름을 합친 거였죠. 민철아, 우리 꼭 성공하자. 네, 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어요. 직원도 5명 뿐이었죠. 하지만 유성진의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특허받은 공법이 있었어요. 이 공법을 쓰면 공사 기간을 30% 단축할 수 있어. 유성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형. 이걸로 우리 대박 날 거야. 유성진의 말이 맞았어요.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어요. 매출도 급증했죠. 민철아, 우리 정말 성공하는구나. 유성진이 기뻐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됐으니까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었죠. 아들아, 고맙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이 벌겠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성진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형, 이 지출은 뭐예요? 아, 그거 접대비야.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 사업하려면 돈 써야지. 유성진은 돈을 물 쓰듯 했어요. 회사 자금이 점점 줄어들었죠. 형, 이러다가 회사 망해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3년째 되던 해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100억짜리 아파트 건설이었어요. 민철아, 이거 따내면 우리 정말 대박이야. 유성진이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데요. 대출 받으면 돼.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걱정 마. 내 기술력이면 문제 없어. 결국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공사 중에 설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형, 이거 큰일 났어요. 뭐가? 기둥 설계가 잘못됐어요. 전부 다시 해야 해요. 뭐? 유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최소 20억은 필요할 것 같아요. 20억? 유성진이 주저앉았어요.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회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금이 바닥났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었죠. 민철아, 어떡하지? 유성진이 저를 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아주 나쁜 방법이었죠. 유성진의 기술 특허를 제 명의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성진을 회사에서 내보내는 거죠. 그럼 저 혼자 회사를 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배신이야. 양심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유성진 형은 나를 믿고 같이 시작한 사람이야.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형은 돈 관리를 못해.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해. 차라리 내가 살리는 게 나아.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싸웠죠. 그리고 결국 욕심이 이겼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유성진을 불렀어요. 형, 얘기 좀 해요. 응, 뭔데?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알아. 내가 잘못 관리한 거야. 유성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형이 잠시 물러나는 게 어때요? 뭐? 유성진이 저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민철아, 무슨 소리야? 회사를 살리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그래도 나보고 나가라고? 일시적이에요.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거짓말. 유성진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지? 형, 이건 배신이 아니라. 닥쳐. 유성진이 책상을 쳤어요.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형, 내 기술로 회사 키운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뭐? 이제 내가 필요 없다고? 유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마 유성진을 볼 수가 없었어요. 형,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유성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강민철, 너 후회할 거야. 반드시. 유성진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이미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성진의 기술 특허를 제 명의로 옮겼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서류를 조작했죠. 그리고 유성진을 회사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더 나아가 유성진에게 부도 누명을 씌웠어요. 유성진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거짓 서류를 만들어 경찰에 신고했죠. 유성진은 해외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유성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술과 자금으로 회사를 살렸죠. 유성건축은 강민건설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 이름을 딴 회사였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배신 위에 세워진 거였죠. 밤마다 유성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강민철, 너 후회할 거야. 유성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잊자.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강민건설은 중견기업이 됐죠. 직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매출도 수천억에 달했어요.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강남에 집도 샀고 외제차도 샀죠. 딸도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유성진의 일은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어요. 유성진이 나타나 저를 저주하는 꿈이었죠. 강민철, 내가 한 짓을 다 갚아줄 거야.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잊었어요. 그냥 꿈이야. 괜찮아.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을 하게 됐죠. 아빠, 저 약혼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상대방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IT 회사 하시는 분 아들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니까요. 상견례 날짜 잡을게요. 그래, 그러자. 상견례 날이 왔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예비 사돈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죠. 안녕하십니까? 최정원입니다. 아, 네. 강민철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최정원의 손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뭔가 아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깨달았어요. 유성진. 최정원이 유성진과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20년이 지나 늙었지만 분명 유성진이었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복수하러 온 건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두려움도요.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약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최정원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약혼식 날이 왔습니다. 최정원이 단상에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20년 전 강민철 대표님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어설 수조차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요. 최정원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제 진짜 이름은 유성진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저는 강민철 대표와 함께 유성 건축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유성진이 말을 이었어요. 제 기술 특허를 훔치고 저를 회사에서 몰아냈죠. 더 나아가 저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비난의 눈빛이었죠. 저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도피해야 했어요. 유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저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잠깐만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오해요? 유성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유성진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20년 전 특허 이전 서류입니다. 보세요.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건 횡령 누명 관련 서류입니다. 전부 조작된 거예요. 유성진이 서류를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진실을 밝힙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를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아빠, 딸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딸을 볼 수 없었어요. 수연아, 아빠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딸이 저를 밀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연아,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전 아빠 딸이 아니에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뛰쳐나갔어요. 약혼자가 따라갔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며 저를 손가락질했죠.
저런 사람이었구나. 사기꾼이네. 배신자야.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그랬어요? 여보, 20년간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아내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어요. 당신 최악이에요. 아내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식장에요. 샴페인 타워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축배를 들지 않았죠. 저는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이게 내가 받을 벌인가. 유성진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철, 20년을 기다렸어. 유성진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이 순간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유성진이 비웃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정말 미안해. 유성진, 이제 와서 미안해봤자 소용없어. 유성진이 돌아섰어요. 넌 이제 끝이야. 강민철, 유성진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20년 전 그 선택을요. 양심을 판 그 순간을요. 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아내도 딸도 없었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기력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사님이었어요.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약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대표님, 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몰아낼 거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강민건설 강민철 대표 20년 전 동업자 배신 의혹. 사진도 실렸어요. 약혼식장에서 무너진 제 모습이었죠. 기사는 자세했습니다. 유성진의 증언, 증거 서류,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강 대표는 20년 전 동업자 유성진 씨의 기술을 훔치고 횡령 누명을 씌워 해외 도피하게 만들었다. 저는 신문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대표님,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사실입니까?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이사회가 열렸어요.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 사람이 대표님이었어? 배신자잖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앉으십시오. 이사장이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최근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입니까? 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대표님, 이건 회사에 큰 타격입니다.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임서입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강민철, 제 이름을 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20년간 제가 일하던 회사였죠. 하지만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실로 가서 짐을 챙겼어요. 사진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딸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빠, 저 대학 합격했어요.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진을 가방에 넣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강민건설. 간판이 보였죠.
곧 이름이 바뀔 겁니다. 저와 상관없는 회사가 되겠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한테는 아들도 있었죠.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아빠, 준혁아, 신문에서 봤어요. 사실이에요? 응.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빠를 존경했어요. 준혁아. 하지만 아빠는 사기꾼이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전 아빠 아들인 게 부끄러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명예도.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날 면목이 없었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게 내가 받을 벌인가. 20년 전 유성진에게 한 짓이 떠올랐습니다. 배신하고 훔치고 누명을 씌운 일.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어요. 유성진이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할 얘기가 있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가줘. 강민철 들어. 유성진이 제 어깨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왜 왔어? 내 꼴을 보러. 유성진이 비웃었습니다. 만족해? 나 이렇게 망했어. 당연하지. 넌 벌 받아야 해. 알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인정해봤자 소용없어. 유성진이 일어섰습니다. 난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봤지. 유성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성진. 뭐?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유성진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20년 전에 했어야지. 유성진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또 울었어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친구들도 동료들도 다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딸 수연이 서 있었어요. 수연아,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와. 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정리했어요. 집이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앉아. 됐어요. 딸이 서서 저를 봤습니다. 왜 왔니? 아빠 상태 확인하러요. 난 괜찮아. 거짓말. 아빠 엉망이잖아요. 딸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빈 소주병들이 널려 있었죠. 아빠, 술 마시지 마세요. 알았어. 그리고 밥 좀 드세요. 딸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고프지 않아서. 안 돼요. 제가 뭐 좀 사올게요. 딸이 나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왔어요. 장을 가득 봐왔죠. 앉아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 딸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드세요. 고맙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눈물이 났죠. 딸이 해준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 오세요? 아니야. 아빠.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전 아빠한테 화났어요. 알아. 정말 많이 화났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 아빠예요. 수연아,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 사과는 유성진 아저씨한테 하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분이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아도 해야죠. 그게 아빠가 할 일이에요.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딸이 일어섰어요. 전 이제 갈게요. 벌써? 네. 할 일이 있어서요. 약혼은 어떻게 됐니? 딸이 잠시 멈췄습니다. 취소됐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요. 딸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빠, 다시 일어서세요. 어떻게?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전 아빠를 알아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의 말이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초라한 모습이 보였죠. 수염도 덥수룩하고 머리도 산발이었습니다. 강민철, 이게 내 모습이야? 거울 속 저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끝낼 거야?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수염도 깎고 머리도 정리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자. 저는 유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성진, 나야. 강민철.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제발. 한 번만. 유성진이 한참 침묵했어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으로 와. 고맙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유성진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저는 유성진 옆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죠. 무슨 얘기하려고? 사과하려고.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 하지만 하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성진, 정말 미안해. 20년 전에 내가 한 짓,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알아. 너를 배신하고 훔치고 누명까지 씌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 유성진이 저를 봤어요. 이제야 깨달았어? 응. 너무 늦었지만. 강민철,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유성진의 목소리가 격했습니다. 20년간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미안해. 해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너를 저주했어. 매일 밤마다. 유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를 준비했지. 20년 걸렸어. 너를 무너뜨리는데. 나는 무너졌어. 완전히. 알아. 그래서 왔어. 유성진이 일어섰어요. 내가 바닥에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러. 유성진. 이제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유성진이 떠나려 했습니다. 유성진, 잠깐만. 저도 일어섰어요. 내가 보상할게. 뭐든지 할게. 보상? 유성진이 비웃었습니다. 20년을 어떻게 보상해? 내 전 재산을 줄게. 필요 없어. 그럼 뭘 원해? 아무것도. 유성진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난 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봤어. 유성진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속죄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강남 집은 팔았죠.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회사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남은 건 원룸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취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강민철? 그 사람 아니에요? 배신자잖아요. 우리 회사는 곤란합니다. 5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결국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었죠. 강민철 씨, 여기 시멘트 나르세요. 네. 저는 무거운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저 사람 강민철 아냐? 맞는 것 같은데? 배신자가 왜 여기 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맛이 없었죠. 야, 강민철. 한 인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너 정말 동업자 배신했어? 네. 와, 진짜네. 양심도 없냐? 다른 인부들이 저를 멀리했어요. 저는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좁고 추운 방이었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일은 찾으셨어요? 응.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할만해. 아빠, 제가 돈 좀 드릴까요? 아니야. 난 괜찮아. 하지만 수연아, 아빠는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후회와 자책 속에서요. 어느 날 현장에서 유성진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유성진? 오랜만이야, 강민철. 여긴 왜? 이 건물 내가 시공하는 거야. 뭐? 놀랐어? 나도 사업 다시 시작했어. 유성진이 웃었습니다. 20년 전에 빼앗긴 거 다시 찾은 거지. 내 회사도 인수했어. 강민건설을? 응. 이제 이름 바뀌었어. 유성건설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철, 내가 빼앗은 거 다 찾았어. 그리고 넌 바닥에 떨어졌지. 유성진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정이야. 유성진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죠. 그날 밤 저는 한강에 갔습니다. 난간의 기대물을 바라봤어요. 차라리 뛰어내릴까.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울기만 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20년 전 배신,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젊은이가 들어줬어요. 아저씨, 힘드시겠네요. 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속죄할 수 있어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어떻게? 아저씨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어요. 젊은이가 일어섰어요. 힘내세요, 아저씨. 젊은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젊은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속죄 계획. 어떻게 하면 유성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공개 사과를 하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기자들에게 연락했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강민철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내용인가요? 제 잘못을 사과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철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사과하기 위함입니다. 20년 전 저는 동업자 유성진 씨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기술을 훔쳤는지, 어떻게 누명을 씌웠는지, 숨김없이 전부 말했어요. 저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유성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유성진이 뒤에 서 있었어요. 유성진, 봤어. 내 기자회견.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저는 유성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유성진이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강민철, 넌 정말 바보야. 알아. 하지만 유성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기로 했어. 유성진,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사는 것도 지쳤어. 저는 유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고맙긴. 넌 아직 갚을 게 많아. 알아. 평생 갚을게. 저희는 악수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화해였죠.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일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강민철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현장 감독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이 끝나면 유성진 회사에 가서 무료로 일을 도와줬습니다. 이거 왜 해? 유성진이 물었어요. 속죄야. 내가 빼앗은 20년을 돌려주고 싶어. 알았어. 마음대로 해. 저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설계도를 검토하고 자재를 정리하고 현장을 점검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성진이 저를 불렀어요. 강민철, 잠깐 와봐. 왜? 제안이 있어. 무슨?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응. 내 경험이 필요해. 하지만 나는 과거는 과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유성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정말 변했어. 고맙다. 저는 유성건설에 입사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요. 대표도 임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딸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수연아, 어쩐 일이니? 축하하러 왔어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일하신다며요? 응. 유성진이 기회를 줬어. 잘 됐다. 정말 잘 됐어요. 딸이 저를 안았어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다시 일어서신 아빠가 정말 멋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성건설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강민철 대리 수고했어요. 유성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사장님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해. 형?
응, 우리 다시 동업자가 되는 거 어때?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넌 충분히 속죄했어. 유성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 형,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형. 저희는 다시 동업자가 됐습니다. 20년 만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유성건설은 더욱 성장했어요.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됐죠. 강 부사장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사장이 됐습니다. 유성진이 저를 믿어준 결과였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유성진 사장님 덕분입니다. 유성진을 봤어요. 사장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그날 저녁 유성진과 술을 마셨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뭐가? 날 용서해줘서. 아직도 그 소리 해? 유성진이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앞을 봐. 알았어. 그리고 강민철. 응? 넌 정말 변했어. 20년 전 내가 아니야. 유성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저희는 건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아버지, 보고 계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민철아, 넌 성공해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저 이제 진짜 성공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사람됨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현재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성건설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유성진과는 다시 최고의 파트너가 됐죠. 강 부사장, 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좋습니다. 진행하죠. 저희는 함께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했죠. 어느 날 딸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 저 재혼해요. 정말? 네.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도 만나보세요. 며칠 후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철입니다. 수연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하지만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연이 잘 부탁합니다. 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시기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저는 딸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아빠 떨려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을 신랑에게 넘겨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식이 끝나고 유성진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고마워, 형. 딸 장가 보내니 기분 어때? 뿌듯해. 그리고 안심돼. 저는 딸을 봤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형,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아? 왜? 딸이 날 포기하지 않았어. 형도 날 용서해줬고, 그건 내가 변했기 때문이야. 유성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민철, 넌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 고마워, 형. 진심으로.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20년 전 배신, 파멸,
그리고 속죄.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진짜 사람이 됐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였어요. 학생들에게 인생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강연날 강당에 학생들이 가득 찼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철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20년 전 배신, 성공, 그리고 파멸까지.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양심을 팔았죠.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든 걸 잃었죠.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사람됨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대가를 치렀죠.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돈과 명예보다 양심을 지키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20년 전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진짜 사람이 됐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성진 형, 고마워. 창밖을 향해 속삭였어요. 나를 용서해줘서. 다음 날 아침 유성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철,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좋아. 점심시간에 만났어요. 뭐 좋은 일 있어? 응. 큰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 정말? 축하해. 같이 한 거지. 유성진이 웃었습니다. 우리 파트너잖아. 고마워, 형. 그리고 강민철. 응? 너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 못 땄어. 유성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 아이디어 덕분이야. 아니야, 형의 기술력 덕분이지. 저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건배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미래를 위해. 현재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속죄했죠.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63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양심을 지키며 사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오늘 강 회장의 떨리는 손을 보니 참 인생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가슴 한구석엔 말 못할 죄책감 하나쯤은 품고 사나 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묻어둔 아픈 사연 하나쯤 있으신가요? 오늘만큼은 익명의 힘을 빌려
그 무거운 짐을 댓글로 살짝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